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 부산의 산복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에 집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비석과 상석 등 묘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생하는 아미동 비석마을로 떠나봅니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19번지 일대. 감천고개에서 신성교회로 이어지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요. 그 시작은 초량회관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묘지는 용두산의 북쪽 자락인 북병산에서 대청로로 흘러나오는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예, 그 북병산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그 사이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송년산이라고 해요. 그 산의 산 모습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일본 일제강점기 때, 그게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산을 깎아가지고 부산항을 매립을 하게 돼요. 매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그 묘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살림집들이 전부 다 다른 데 이전해요. 이전하면서 그 사람 사는 곳은 국지시장 쪽으로 이전을 해버리고 묘는 이쪽 아미동 쪽으로 옮겨와요. 북한 매축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져야 했던 일본인들의 묘. 그런데 왜 하필 아미동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게 되면은 젊을 때는 타지에서 아무리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산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바다고 한데 바다 건너에는 일본 사람이 사는 자기 나라니까 거기에다가 산 언덕에다가 묘를 써서 죽어서라도 고향을 바라보게끔 한 곳이 아마 이곳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미동 산 19번지, 즉 아미동 16통, 17통, 19통의 일본인 공동묘지가 조성됐습니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 자리였고 그 규모가 2만 5천 평에 이르렀는데요. 그 시절 아미동의 이름은 곡정, 골짜기로 간다는 뜻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서면 골목길이 한 사람이 겨우 다닐 만큼 좁은데 이 골목길 사이로 독특한 돌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무덤에서 나온 비석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묘지 위에 집들이 들어서게 됐을까요? 이 피난민들하고 이재민이 무슨 뭐 하는 사람들 일본서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찾아가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산역으로 사람들이 모여왔지. 부산역으로 몰려오니까 부산역에 몰려오니까 이 소통도 안 되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천막을 줘가지고 18세대가 살 수 있는 천막을 줘가지고 천막을 이 동네에다 보냈지. 여기서 천막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다 천막을 짓고 살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 비석이 있지 뭐 있지 이런 건 전부 다 뜯어 무시해보고 그 천막을 짓고 살게 된 거지. 사는데 거의 지금 6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네. 단대 간 사람도 있고 서울 가고 어디 사방 흩어 간 사람도 있고 그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부산은 일사후퇴 이후 인구가 47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전부 다 피난민인데 뭐. 6.25 동란 때 함흥 원산 이자에서 내려온 피난민 전부 다 38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이 저 영도 청학동 일부로 가고 전부 여 대신동 일부 가고 암동 일이다 몰려오고 엄청나게 많았지 그 피난민이. 그 말로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지. 보따리 하나 들고 깡통 한 개씩 들고 그때 민족 대순환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을 지을 터가 부족했습니다. 이곳으로 피난온 이들은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요. 몸 누일 곳만 있어도 행복하던 시절, 우선은 살고 봐야 했던 사람들은 묘지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땅 주인이 없다 보니 집을 지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경사진 땅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비석을 뽑아 기초로 사용하고 상석과 비석을 쌓아서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시민 인구가 적었는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살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묘가 있는 거예요. 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묘를 허물고, 일본 사람은 이미 갔으니까 묘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담을 의지해서 집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사람이 살지만은 그 전에는 죽은 자의 묘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양은 살아있는 거고 음은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양과 음을 번갈아 가서 생활한 곳이 이 아미동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사각형 모양의 묘지터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인의 뼈가루를 납골당에 담아 모셨는데요. 이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넉넉한 보금자리가 돼주었습니다. 그때는 1원, 2원, 우리 집 용사고 올 때에도 18원 죽었거든. 이 집이 있는 데가 내가 다 올 52년째요. 사는 데가. 근데 요 집 사고 올 때에도 그때가 10원짜리 18원인가 요리 주고 180원인가 18원인가 그리 주고 사고 없어요. 그래 이게 요 자리 싸야 그냥 안 삽니까? 아미동 비석마을의 집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집 하나의 길이가 2m가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재 도구라고 몇 가지 놓아버리면 발 한 번 제대로 펴기 힘든 규모인데요. 이렇게 작게 지은 이유는 묘지 모양 그대로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피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이 다 모이는 모이라.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모인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와갖고 이런 집을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이 한고방이 뭐 조금 여러 지어가지고 한 3평, 2평 이래 된 집을 짓다가 보니까 땅을 조금씩 넓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뭐 해방이 다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다 철수해 뿌리고 이러니까 그 비석 있는 돌로 쓸 데가 없었겠네. 그런 데다가 이제 기초로 잡는 거지. 집에 기초를 이렇게 사각으로 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깔아가지고 사각으로 만들면은, 사각이 나오면은 그거 하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초로 잡아야 집이 딱딱 이렇게 바로 하거든. 그러긴 해.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초로 만들어 가지고 비석
만들어 가지고 기초로 잡아 가지고 이 집이 다 이랬었어요. 지금도 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들도 밑에 파보면 그 비석 돌이 많이 나와요. 역설적이게도 묘지는 집 짓기에 최상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피란민들은 우선 땅속의 낙고람을 없앤 후 낙고람 구덩이를 묘 비석으로 메웠는데요. 평평한 바닥은 따로 손볼 필요가 없었고 묘 주위의 경계석은 그 자체로 훌륭한 담벼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 놓여있는 비석과 상석들을 이용해 골목길의 옹벽과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비석을 보시면 알겠죠. 우리나라 비석에 보면은 불교 신자 경우에는 그 불자를 안 하고 그 이름 위에 또 학생이란 글자도 적혀요. 유기식으로.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는 십자가 이제 그려져가 있고, 천주교에는 자기 그 세례명을 적어서 이름을 쓰잖아요. 똑같이 이 그 비석, 일본식 비석에는 뭘 만드는 그 시대에 그 소하나 또는 메이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천황의 그 이름을 새겨서 그 시대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란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면 비석과 인골들이 무수히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과 일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부산에서도 가장 역사적 애환이 묻어나는 곳이 바로 이 비석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1909년) 영도와 대신동에서 화장장이 아미동으로 옮겨오면서 이곳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을이 됐는데요. 위령제가 자주 열렸기에 까치떼가 자주 날아들어 까치고개라는 이름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본의 그 화장 문화는 아주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묘소 바로 밑에 가면 계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까치고개라는데 그쪽에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여기 와서 묘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 화장터가 일제강점기 지나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 계속 썼어요. 부산에서 계속 쓰다가 그 60년대에 화장터가 여기에서 당감동 쪽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그 자리는 이제 천주교 그 수녀님들의 그 기숙사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쭉 그렇게 쓰시다가 그 기숙사가 또 다른 데 옮겨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해서 지금은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그 숙소가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미산 화장터 자리인데요. 지금은 천주교에서 구입하여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아미동 감천고개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대성사. 그 옛날 공동묘지가 훤히 내려다 보였을 이곳엔 일본인 영령을 모시는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대리석으로 만든 기다란 원기둥 형태의 비석에는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그 원기둥은 그 일본 서체로 해서 그 대정 8년 7월 30일 그래서 산전 그 태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일본 서체로 해서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불교에서 쓰이는 그 우리나라의 해인사 8만 대장경에
그 나와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전 속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설하셨던 그 열반을 앞두고서 설하셨던 그 법화경의 그 경전 제목입니다. 글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것을 가지고 사면은 그 저 제목만 가지고서도 어떤 어려운 그 법화경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그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평화, 안정 그런 것들을 기원한 거죠.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일본인들의 혼령을 매년 백중절에 제를 올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미초등학교. 이곳에 불상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학교 뒷산에 불상이 들어앉은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미초등학교에 있는 그 불상이 아주 그 수인이라고 해서 손가락 모양이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총사에 있었던 그 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관세음보살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얼굴이 좀 슬퍼 보여요. 가서 봤지만 근데 그분을 일본인들이 모시고 가려고 했대요. 자기 나라에 그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 부처님이 움직이질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못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섰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막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원래 천총사라는 큰 사찰 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화장실에다 이제 그 묻혀 있었는데 그걸 파보니까 저 불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상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로 모시다 놓으니까 그런 학교에 사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백여 년 전 일본인들이 지은 절은 사라졌지만 불상만큼은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집들. 비석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전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처음엔 망자의 비석으로, 그 후엔 산자가 생활하는 집의 자재가 되어야 했던 비석은 세월 따라 닳고 닳아 여기저기 손을 봐야 했습니다. 비석 파편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의 생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자기네 조상들 묘를 찾겠다고 한 번 온 일이 있어. 저 밑에 밑에까지 온 일이 있는데 그 어디선가 이 일본 사람들이 비석을 찾으러 온다. 찾으러 오니까 흔적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세면가루로 가지고 그 글지었는데 싹 다 지워버렸지. 지워버 그게 이제 하나 유전이 돼가지고 그래 글 지워본 게라 그 동기가. 비석의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옛 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인들에게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였지만 고향을 등지고 온 피난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어주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도 올 게 없고 방도 올 게 없고 네 방이 내 방도 없고 지금 집 내비고 간 사람 처음이다. 빈집. 그때는 막 빚에 있어도 막 한 줄을 주고 막 집을 방 하나씩 만들고 이래가 살았는데 이제 조금 살다 쫓게 돈이 생긴 게 좋게 또 크기 늙어갖고
짓고 그렇게 빚어 그게 이제 뭐 지방을 들어가고 뭐 담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짓죠. 그 당시 내 40년 전에 내 23살 때 오니까 뭐 동네가 뭐 하얘 그럴 때 빚어기. 이 비성마을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최근 새롭게 바뀌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곱게 단장한 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아미 문화학습관. 이곳에는 고 최민식 사진작가의 갤러리가 있는데요. 사진 한 장마다 힘겨웠던 시절을 지나왔던 가난한 서민들의 일상이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최민식 작가님은 대한민국 1세대 다큐멘터리 작가님이시고요. 작가님께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라든지 그리고 그 삶에서 느껴지는 리얼리티 그리고 휴머니즘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주로 사진을 찍는 대상이 조금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산동네도 많고 옛날에 이 동네가 피난민들 분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서구 그리고 아미동에 이렇게 작가님의 좋은 갤러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전시실 한켠에는 최민식 작가의 손때 묻은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준 작가의 인자한 눈빛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은데요. 최민식 작가님은 한국 전쟁 이후에 소외되고 가난했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55년 전, 그리고 60년 전의 사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이 되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모든 작품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지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을 품어준 비성마을. 좁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이곳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들어섰다 해서 붙여진 이름 비성마을. 피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었는데요. 그야말로 역사의 풍랑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한 곳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 집집마다 비석을 하나씩 품고 사연 또한 하나씩 안고 사는 곳. 아미동 산 19번지 비성마을입니다.